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마을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면서 방치된 곳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집도 그런 집들 중 하나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제가 그때 14살이었고 여름방학이 막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은 무덥고 끈적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자려다가 모기가 많이 들어와 포기하고 선풍기로 몸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이 이상하게도 시원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평소보다 더 센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상하게 생각하며 잠에서 깬 저는 눈앞에 이상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검은 연기처럼 뭉쳐져 있었고 사람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놀란 제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그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손을 뻗어 제 얼굴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서운 나머지 눈을 꼭 감고 정신을 집중했더니 갑자기 그림자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저는 그 일을 꿈으로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그저 저를 안심시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마을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들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점점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집 마당에서 또다시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주위의 공기가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부르더니 근처에 있는 고대절로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절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절은 평소에는 문을 닫고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곳에 주지 스님과 오래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절에 도착하자마자 주지 스님은 상황을 조심스럽게 듣고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두루마리를 꺼내어 잊혀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옛적 이 마을에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 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부모들은 그들의 영혼을 재단에 기리መስ을 품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영혼이 특히 강한 원망을 품고 있었고 그때부터 이곳에선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그 아이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몇몇 마을 주민들은 주지 스님의 지시에 따라 정성껏 제단을 마련하고 향을 피우며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림자가 나타날까 봐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불길한 기운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림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일은 마을에서는 금세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여름 그 아이를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며 그 영혼을 기렸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바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그 집 앞마당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이 평온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그 집은 가격도 저렴하고 내겐 딱 맞아 보였다. 집은 오래됐지만 정원이 넓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웠다. 이사를 마친 후에도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자주 외출을 하곤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거나 대화를 피하려 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한 할머니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그녀는 그 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궁금증은 커졌지만 그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몇 주 후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하에서 누군가 걷는 듯한 발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내 착각인가 했지만 매일 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오래된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더욱 긴장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벽에는 낡은 책들과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곳 한 구석에 기묘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을 발견했다. 그림은 혼란스러운 기하학적 문양과 함께할 수 없는 기호들이 뒤섞여 있었다. 섬뜩한 기분에 휩싸여 그곳을 빨리 빠져나왔다. 며칠 후 나는 책 속에서 한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온다. 라는 문구와 함께 알 수 없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마을의 젊은 친구를 불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놀랍게도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까지 한 가문이 살았지만 어느 날 가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집에 묻혔거나 무슨 의식에 희생된 게 아니냐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 이후로 아무도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지 않았다고 했다. 내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싶어 웃음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발소리 대신 뚜렷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 난리치다가 겨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 집에서는 더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랴부랴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아이가 서 있는 것이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아이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창문 쪽을 가리켰다. 얼떨결에 창문을 쳐다보니 누군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게 보였다. 정신을 차리고 근처 숙소로 급히 피신했다. 그 다음날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남겨뒀던 짐을 정리하고 도시로 돌아왔다. 지금도 그 집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다. 결국 그 집이 어떤 일이 있었던 장소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그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불길하게 여겼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저택은 이전에 부유한 귀족 가문의 소유였는데 어느 날 밤 그 가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에 휩싸여 모두 사망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저택은 마을의 금기 대상이 되었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생들이 그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은 마을 주변의 자연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계획이었고 그 오래된 저택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들은 호기심에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정했고 어두워지기 전에 그곳에 도착했다. 저택은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고 삐걱거리는 문과 바닥은 오래된 지배의 연식이 느껴졌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저택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친구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하고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2층은 더 을씨년스러웠다. 한 친구가 방 안의 영묘한 분위기를 느끼며 촛대가 놓인 테이블을 발견했다. 촛대는 여전히 녹아내린 촛농으로 덮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을 펴보니 마지막 장에는 괴기한 글씨로 그들이 돌아온다 라고 적혀 있었다. 갑자기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창문이 쾅 닫히고 저택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다. 깜짝 놀란 대학생들은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단에서 무언가가 그들의 발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저택을 벗어났다. 밖에 나와 한참을 달린 그들은 숨을 고르고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저택의 2층 창문에서 흐릿한 형체 가구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형체는 천천히 손을 흔들더니 이내 사라졌다. 자신들이 본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대학생들은 바로 마을로 돌아가 그 경험을 공유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다는 듯 초연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택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그 이후로도 그 저택은 마을 외곽에서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용기 있는 몇몇이 다시 들어가 탐험을 시도했지만 그들 모두가 기분 나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그리고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채 밤이면 마을 위에 불길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날 밤 저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을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를 낮추곤 한다. 저택의 주변을 지날 때는 혼잣말로라도 예의를 갖추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진 저택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이곳의 금단의 저택으로 불리며 언제 쌓인 손때 가득한 일기장과 함께 오랜 세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매우 어두운 밤이었다. 명우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집에 가는 버스가 끊겨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마을로 이어지는 길은 너무 한적해서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집까지는 약 30분 정도의 거리였고 달빛이 나름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명우는 이어폰을 꺼내어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평소에 좋아하던 순한 발라드 곡이 그의 불안을 조금씩 덜어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명우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기분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어폰을 벗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명우는 자신이 과민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의 발소리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소리였다. 마치 발을 질질 끄는 소리처럼 들렸다. 명훈의 가슴은 점점 더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고 이번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이상하게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명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그러나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명훈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명훈은 무언가에 홀린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뒤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명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명훈은 자신이 술에 취해 이상한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시 집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늘어서는 적들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마치 눈앞에서 한 걸음씩 사라졌다 나타나는 잔상이었고 그때마다 그의 귀에 낮고 울리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감각이 점차 둔해지면서 명훈은 빠르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뒤를 따라왔다. 마치 그림자처럼 말이다. 그의 집이 보였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를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간신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그는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도감은 아주 잠시일 뿐이었다. 집안에서 들리는 낮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이제는 그의 등 뒤에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 발소리는 그를 매섭게 쫓아와 자신을 방 안에 갇혀버리는 것만 같았다. 명훈은 누군가와 연결될 필요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러나 전화를 받은 친구의 목소리는 몹시 불안정했다. 마치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명훈아, 저기서 빨리 벗어나. 저건 절대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방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명훈은 뒤를 돌아보았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아파트에서 명훈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발견되었고 그의 이야기 속 그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종종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어디선가 무언가가 그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그 발소리가 들리곤 했다.